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뿌려서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징글징글한 놈들이죠. 오늘은 금의 계절입니다. 가을을 의미하죠. 제가 저한테 질문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질문이 오면 3번 정도 오면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네, 제 벌통 안에 사양기 다음에 제가 경잎판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소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요 질문이 와서 질문의 요점이 뭐냐면, 이 경잎판을 왜 밥통과 목사양기, 자동사양기와 소비 사이에 넣습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비에서 열을 낼 때 이 경잎판을 맞고 되돌아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경잎판이 없어져 버리면 소비에서 열을 냈을 때 이걸 맞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요 안에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열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이 뺏기는 열 때문에 벌들이 이쪽 면에 꿀을 쟁입니다. 산란을 잘 안 가는 거죠. 이쪽에는 산란을 갑니다. 그러나 반대편에는 꿀을 쟁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열이 반사되게끔 이렇게 경잎판을 넣어주는 겁니다. 경잎판을 넣어서 열이 맞고 다시 되돌아가라고, 이렇게 되돌아가라고 경잎판을 넣어주는 겁니다. 왜? 이 공간은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목사양기가 들어있고 자동사양기가 들어있어도 목사양기 안에 들어있죠. 이제 제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이 많고, 여기 있는 이 벌들이 이 공간 전체를 열을 내려면 굉장히 중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꿀밖에 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산란을 나가라고 경잎판을 넣어준다는 거. 그래서 열을 조금이라도 보호하자 이거죠. 그것 때문에 넣어주는 거고요. 우리 벌쟁이님들은 소문이 앞쪽이죠. 소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 벌통은 소문이 여기 있죠. 경잎판이 있고 밥장 소비가 하나 있고, 소문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제 벌은 분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 농약사원에도 모든 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넉 장, 많으면 넉 장이에요. 평균 석장이에요. 석장 이하예요. 그러니까 야네들이 굉장히 노동을 심하게 합니다. 그걸 방지하고 좀 더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쪽에 소문을 없앤 거죠. 왼쪽에 소문을 없애고 막아버리고, 오른쪽에 경잎판 밥장 뒤에 소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직타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경잎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는 들어가겠지만 강풍이 탁 쳤을 때 바로 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가 적은 벌의 숫자는 이렇게 소문을 반대편으로 내주는 게 효과적이다. 벌이 노동을 덜하고 식량을 덜 먹고 안에 산란은 보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잎판을 여기다 넣는 이유는 공간을 좀 더 줄여줘서 벌들이 중노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경잎판을 넣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금방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또 꺼졌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뭐 앉아서 할 일도 없는데 또 설명하면 되죠. 뭐.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건 가을입니다. 가을은 숙살지기의 기운이 움직이는 그런 때입니다. 숙살지기라는 건 이제 살생을 의미하죠. 살생. 무언가를 죽인다. 이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숙살지기라는 거. 그래서 어떤 기운을 바라냐,
자, 이 가을의 금의 기운이 바라는 기운이요. 6기가 양명조금입니다. 인터넷 치면 잘 나옵니다. 양명조금이라는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자를 쓰는 거죠. 이게 물을 말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 되면 에어컨이 어떤 역할을 해요?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죠. 그래서 냉각을 시키는 거죠. 수분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찬바람을 밀어 넣어주는 게 에어컨입니다. 그게 양명조의 기운이라는 거죠. 에어컨이 여기에 속하죠. 에어컨. 그럼 선풍기는요? 선풍기는 습을 빨아내지를 못하죠. 에어컨은 물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 간단히 말하면 물과 공기를 분리시켜 버리는 게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양명조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선풍기는요? 물과 공기를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섞어서 사람한테 쏘죠. 그럼 야는 어느 기운일까요? 이건 목기입니다. 목기. 봄바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봄바람. 그래서 선풍기와 에어컨의 차이, 에어컨은 양명조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고 선풍기는 봄바람, 목기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벌이 소문에서 바람을 밀어 넣고 있는 건 한봉이죠. 한봉이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양봉은 바람을 끌어냅니다. 이게 양봉과 한봉의 차이예요. 이게 바람을 강제로 안으로 밀어넣더라 그러면 이건 한봉입니다. 바람을 끌어내더라, 날갯짓에 엉덩이를 밖으로 해서 바람을 빼내더라 그러면 양봉입니다. 이거는 양봉은 자연순환을 법칙으로 하는 거죠. 한봉은 강제, 그래서 한봉은 선풍기라고 얘기합니다. 한봉의 공기순환 방식은 선풍기 방식이고 양봉의 공기순환 방식은 자연 바람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 날갯짓 하나에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양봉과 한봉이 바람을 밀어넣고 그냥 끌어내고 하는 그 차이가 우리 벌통 뚜껑에 보면 공기구멍이 있죠. 이게 이동양봉이 만들어 놓은 공기구멍입니다. 벌을 이동하다 보면 안에서 벌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열을 굉장히 많이 발산합니다. 잘못하면 벌을 삶아서 전부 죽여버리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공기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에가 따뜻한 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따뜻한 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게 요 공기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나가는 바람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안에 공기는 순환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밖으로 바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한봉은 어떻죠? 한봉은 다 막혔죠. 그러니까 공기가 여기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따뜻한 공기가 갇혀 있는데 이 공기를 끌어내서는 위에서 빨려 들어오는 게 있어야 끌려 나오는데 빨려 들어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 바람을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밀어 넣어서 요걸 양쪽으로 이렇게 와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순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과 한봉의 차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틀리죠? 자연 순환에 가까운 건 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강제성을 띠는 건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한봉이 양이겠네요. 양봉은 음이 되겠죠. 왜? 한봉은 강제성이고 양봉은 자연순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나눈다. 이 가을은 양명조금의 계절입니다. 근데 요 가을이 시작되는 건 입추부터죠. 입추에 시작해서 추분이 오죠. 자, 입추라는 건요,
기운입니다. 기운. 기운이 온 거죠. 입추라는 날짜에 기운이, 금의 기운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춥습니다. 안 시원합니다. 입추라는, 이제 저녁에는 약간 좀 누그러지기를 하죠. 그러나 낮에는 또 뜨겁죠. 이게 기운만 온 거죠. 기운만. 근데 추분이라는 날짜가 오면 기운만 온 게 아니라, 기운은 이미 입추에 왔고 추분에 오면 혈이 따라옵니다. 혈이라는 건 물질이죠. 진짜 가을의 기운이 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이 추분이 지났죠. 그러니까 진짜 가을의 기운이 왔습니다. 가을의 기운은 뭐라고 했죠? 숙살지기라고 했잖아요. 숙살지기. 모든 생명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산란도 멈추기 시작해야 되겠죠. 왜? 그 큰 나무도 이 큰 나무도 물을 끌어내립니다. 왜? 죽기 싫어서. 물을 갖고 있으면 겨울에 이 나무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자기는 죽기 싫은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물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뭇잎을 다 떨굽니다. 이 기운이 바로 숙살지기의 기운입니다. 근데 최대 산란 받아야 된다고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죠. 이치라고 하죠. 이치.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면 득보다는 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 금의 기운은 뭐라고 했습니까? 숙살지기라고 했죠. 숙살지기. 이게 살생의 기운입니다. 살생의 기운. 모든 생명을 끊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인체 내에 이 역할을 하는 게 대장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은 금에 속하는 거죠. 폐도 금에 속합니다. 색은 하얀색이죠. 하얀색을 금의 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장은 우리 소장 위 여기서 흘러내려온 모든 수분을 정제를 해서 지가 끌어내서 필요 없는 건 방광으로 보내죠. 그래서 배출을 합니다. 폐는, 방광하고 폐는 상통입니다. 서로 통한다 이 얘기예요. 폐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방광이 제대로 배출을 못하면 폐가 땀으로써 배출을 합니다. 땀을 내서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거죠. 폐는 피부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폐주피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땀이 나는 건 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은 모든 수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에, 방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종이 생기는 거죠. 왜? 몸속에 돌아다니면 안 될 물들이 대장이 끌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물이 계속해서, 독이 들어있는 그 물이 우리 몸을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붓는 거죠. 그 붓는 걸 수종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신방광이 대장의 자식이라는 거죠. 금생수죠. 금생수. 오행으로서 금생수입니다. 금은 수를 생한다 그러죠. 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부담을 신장과 방광이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일을 하나만 해야 되는데 대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일을 두 개를 해야 되죠. 그럼 노화가 빨라집니다. 노화가 빨라진다는 건 병이 생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종이 생겼다면 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금의 계절이니까 가을이죠. 서방금 그럽니다. 서방금. 동방목 그러죠. 그래서 둘은 상대성입니다. 서방금과 동방목은 상대성입니다. 동쪽을 얘기하는 거고 서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남방화 그러죠. 남방화. 여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북방수. 겨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이렇게 쓰죠. 요걸 거꾸로 탁 뒤집으면 이렇게 사자가 쓰지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쓰면 사자를 썼을 때 이렇게 사자가 되죠.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그래서 사자를 거꾸로 따라가면 동서남북이 되죠. 원래 이렇게 쓰는데 요 끝트리에서 시작을 하면 동쪽, 사자를 따라서 가면 이제 일획으로 긋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가면 맞죠? 따라서 가면 서방, 또 따라서 가면 남방, 또 따라서 내려오면 북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방금은 현재 계절을 얘기하는 거죠. 서방금은 해와 대장을 의미합니다. 동방복은 간과 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간이 크면 태음인이 되는 거죠. 폐가 크면 태양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상대성입니다. 태양인이면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작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태음인이면 간이 굉장히 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가 약하다, 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남방화와 북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입니다. 남방화는 심장과 소장을 의미합니다. 북방수는요, 신장, 방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방화와 북방수는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것도 상대성입니다. 또 남방화는 소, 양, 인 이렇게 얘기하죠. 북방수는 소, 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 양이라는 건 심소장이 크고 제 역할 이상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강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신방광은 약하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음인일 경우는 심방광이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심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사상체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체질에 속해 있느냐 이걸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나도 나 스스로가 이 체질을 못 찾는데 나를 전혀 모르는 한의사가 내 체질을 찾는다는 건 거짓말에 가깝죠. 사상체질을 발견한 이재마도 자기 체질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남의 체질을 찾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체질을 발견한 이재마 선생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찾는데 하물며 한의학 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 그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한의사들도 그거 찾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태음인이 가장 많죠. 60%요? 60%? 그 다음에 소양인이죠. 소양인이 20%인가요? 30%인가? 20%? 25%인가? 그 다음에 소음인이 20%일 건데 50, 20인가? 그냥 50%. 태음인이 50%로 가장 많고요. 소양인이 이제 30%. 이제 프로테지로 따지자면 소음인이 20%. 그래도 안 되네. 소양인이 20%라고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는데 소음인이 이렇게 나오는 게 힘드네. 3, 2, 1 그래도 안 맞죠. 그냥 20%, 15%, 5%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쉬우니까. 전체 인구의 태음인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출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중에 50%를 차지하니까
당신 태음입니다. 태음입니다 하면 거의 맞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소양이는 그래도 태음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를 차지하니까 이것도 4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소양인입니다. 소양입니다. 소양입니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한 명은 맞고 세 명은 틀리다 이 얘기죠. 근데 태음인 같은 경우는요. 뭐 4명 얘기하면 거의 4명이 거의 대부분이 태음인이에요. 맞힐 확률이 많은 거죠. 소음인 같은 경우는 약 15%라고 한다면 그냥 2명, 4명 보면 2명은 맞고 2명은 틀린다 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소음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태양인 같은 경우는요. 4명 얘기하면 1명 맞을까 말까 한다는 얘기죠. 태양인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대충 찍어서 너 뚱뚱하니까 태음인, 너 빼빼하고 마르고 키가 크니까 태양인, 뭐 이렇게 뭐 대충 짚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갖고는 맞질 않고요. 요즘은 소양 상하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내 화를 잘못 표출하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내 사회생활에 지장이 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을 숨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질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의 계절, 가을, 우리 인체론 폐, 대장, 그리고 이 기운은 숙살지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살지기, 마감 준비라고 해야 되죠. 마감 준비. 자꾸 죽는다 하면 그러니까 마감 준비, 무언가를 끝내려고 준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벌들도 지금 요 마감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산란 위주가 아니라 밥장 위주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간들도 가을이 되면요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지 애 날라고 용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수확을 해서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수확을 하려고 하지 애를 날라고 용 쓰지는 않습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금의 계절 가을에는 산란이 위주가 아니다 이 얘기죠. 작년에도 희한한 영상도 올라왔고 뭐 보건에서 뭐 최대 산란을 받아야 된다 뭐 나는 11월 달까지 산란이 잘 나간다 하고 헛소리 찍찍 하는데 이건 이치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지금 시기는 벌도 밥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도 수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왜? 겨울을 버텨야 되니까. 야들도 밥장을 만드는 이유는요 겨울 때문에 밥장을 만드는 거죠. 사람도 벌도 결국은 밥을 준비를 해야 된다, 수확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시기에 산란을 나가는 정신 넉 빠진 짓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의 계절은 굉장히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별심이 강합니다. 내 편, 네 편.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짓을 잘해요. 너는 내 편, 너는 남의 편.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금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조건 나누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먹이 우선입니다. 1번이 주먹, 2번이 설명입니다. 이게 태양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기운을 갖고 있는 태양인은 1번이 주먹입니다. 먼저 일단 두들겨 패고 봅니다. 그리고 2번 왜 맞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맞은 이유는 이렇게. 그럼 태양인하고 동서남북. 자, 태양인이면 서방금에 속하죠. 태양인이에요. 태양인하고 정반대는 뭡니까? 동쪽이죠. 태음인입니다. 태양인과 태음인은 정반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태양인 목길
태음인, 목기를 갖고 있는 태음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1번이 설명입니다. 네가 한 것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이유는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이 그러니까 맞아야 돼. 설명하고 두들겨 팬다는 얘기죠. 태음이는. 설명을 열심히 합니다. 네가 맞아야 되는 이유는 하고 설명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두들겨 패는 거죠. 근데 태양이는요. 일단 너는 맞아야 돼. 그리고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네가 맞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엄연히 다릅니다. 둘은. 그럼 소양인과 소음인, 소양인은 남방화에 속하죠. 소음인은 북방수에 속합니다. 이것도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반대라는 얘기죠. 소양인이 하는 짓은 소음인과 정반대입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예를 중시합니다. 예의. 소양인 앞에서는 예의 들먹이면 거의 깨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소음인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소음인이 지혜인데 이게 소음인들이 지혜를 바라는 건 극히 드물고요. 지식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식을 발전시켜서 지혜를 일구어야 되는데 지가 가진 지식이 마냥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게 소음인이죠. 그게 최고가 아니거든요. 지식을 발전을 시켜서 지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소음인은. 근데 요놈의 지식만 갖고 계속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소양인은 예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격식을 갖춥니다. 근데 격식을 갖추는데요. 상대가 예의가 없잖아요. 그럼 상대보다 더 심하게 예의를 까버립니다. 그게 소양인의 특징입니다. 소양인은 예의로서 대해주면 예의를 끝까지 지키는 게 소양인입니다. 근데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끝까지 예의 지키지 않습니다. 소양인의 특징은 예의입니다. 인, 의, 예, 지에서 예에 속합니다. 인이라는 건 목기를 말하는 거죠. 어질다 그 얘기죠. 은은 의리를 말합니다. 태양인이 쓰는 거죠. 지는 지혜를 말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지식만 가지고 떠들죠. 지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식을 가득 채워서 그 지식을 버리면 지혜가 나오는데 지식만 가득 가지고 상대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지혜를 바라는 사람이 좀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소양이는 예의를 중시하고 소음이는 지혜를 중시하고 태음이는 어집니다. 사람을 잘 대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 편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간쓸게 답해줍니다. 이게 태음인이에요. 태음인이 인식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야 라고 인식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이 좀 큰 잘못을 해도 너그러이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라고 딱 점 찍어버리면 무섭습니다. 태음인이. 왜냐면 설명하고 두개 패죠. 보복을 합니다. 반드시 보복합니다. 태음인은 100%예요. 태음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설명하고 두둑이 패고 그 다음에 똑같이 보복을 해줍니다. 이게 태음인의 특징입니다. 나쁜 것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태양인 같은 경우는요 이게 뒤끝이 없어요. 근데 태음인은 분명히 보복을 합니다. 정반대죠. 서양인과 소음인도 정반대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태양인, 가을, 금의 계절, 숙살지기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산란 때문에 골 때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왜?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밥을 준비해야 할 때다. 양명초의 가을의 금기는요 양명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명초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명초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물을 말린다 이 얘기죠. 그래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좋은 거는 우리 몸으로 되돌리고 나쁜 거는 심방광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죠. 그래서 양명초의 기운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양명조의, 대장이 양명조의 기운을 발현하는 거죠. 발현. 만든다 이 얘기예요. 발생시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조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대장이 차가워지면 그럼 병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 대장이 우리 몸을 차갑게 해줘야 되는데 이 대장 자체가 냉에 의해서 차가워져 버리면 이때부터 질병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장은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장 자체가 냉에 의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찬물을 많이 먹으면 냉해집니다. 그러면 대장이 얼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한다 이 얘기죠.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신방광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연차적으로. 왜냐하면 금생수기 때문에, 금이 수를 생한다 그러죠. 연차적이기 때문에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방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신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공포죠. 공포, 두려움, 공포, 뭔가를 계속 무서워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의 기운은 수분을 흡수를 하고 숙살지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끝낼 준비를 하는 시기다 이거죠. 이 끝낼 준비가 끝나는 게 뭐예요? 북방수잖아요. 북방수에 가면 모든 게 마칩니다. 끝이에요. 이거는 이제 종자로 얘기하면 씨앗이다 이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서방금은 무슨 얘기예요? 양명조의 기운은 모으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과일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고요. 수의 계절에 가면, 금의 계절에서 수의 계절로 넘어가면 씨앗으로 이제 단단하게 완전체를 만들어 놓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래서 수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고, 금의 계절은 이제 그 죽음의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서방금, 그래서 노년을 말하죠. 인간으로 치면 노년을 얘기합니다. 동방목은 이제 소년을 말하죠. 이제 막 소년, 이제 막 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서방금은 노년, 이제 마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년 나이가 들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고집이 강해지는 거죠. 그걸 양기라 그럽니다. 양기. 저놈은 주둥이로 양기가 올라가서 라고 얘기해요. 저긴 늙어가지고 양기만 남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차가운 기운이라는 얘기죠. 차가운 기운. 서방금은 차가운 기운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몸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얼은 거, 굳는 거, 이걸 수라고 그럽니다. 이 금의 기운은 차갑게 만들고 수의 기운은 얼려버리는 거죠. 얼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빳빳하게 굳습니다. 그 얘기는 얼은 거와 똑같죠. 돌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의 기운은 이제 무언가를 모으는 단계고 수의 기운은 모은 겁니다. 이제 끝났다 그 얘기죠. 씨앗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금의 계절에 와 있기 때문에 산란을 계속 받겠다라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고, 또 금의 계절에 해당되는 폐와 대장은 무언가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벌들도 식량을 준비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대장이 본 기운이 양명조입니다. 양명조금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 폐도 금에 해당되죠. 폐도 금에 해당됩니다. 근데 폐는 태음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음습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장과 폐는 같은 금인데 전혀 다릅니다. 대장과 폐는.
대장은 양명조의 기운이고 폐는 태음습입니다. 기호로서는 8개 기호로서는 이렇게 쓰죠. 양기 양기 양기. 그래서 습이 없습니다. 태음습은요. 양, 양. 그래서 이 가운데가 연못이 되죠. 물이 있는 거죠. 연못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8개 얘기하는 데서는. 그래서 습, 물을 갖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태음습토는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 농사가 가능한 땅이다. 왜? 습이 있기 때문에. 양명초는 농사가 안 되는 땅이다. 그래서 금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금이지만 그 기운 그걸 육기라고 합니다. 육기. 바라는 육기는 양명조는 대장은 양명조 조금의 기운을 바라고 같은 금이지만 폐는 태음습을 바란다. 또 몸을 윤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폐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처음에 영상 찍는 데하고 전혀 좀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할 말은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금의 계절 양명초의 기운을 앞뒤 없이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왔던 거 질문에 대한 거 답변도 하고 내일은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을 때는 이게 좀 고민스럽기도 해요. 뭔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올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제 앞이 막막한 거죠.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